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99일 동안 파업이 일어납니다. 해를 넘겨 232일간 진행된 1994년 파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파업은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의 빨간색 그래프는 선수들의 연봉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그래프인 메이저리그의 매출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 초록색 그래프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선수 연봉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니 클락 선수노조 위원장이 커미셔너가 되기 전 사무국의 CBA 담당 변호사였던 맨프레드와 벌인 2017년 협상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연봉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선수노조는 다음 협상 때까지 칼을 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봉 상승세는 왜 멈추게 됐던 걸까요? 약물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노장 선수들의 대활약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고인 선수들이 신체 능력의 저하를 약물로 막아낸 덕분에 베리 본즈는 36세 시즌에 73개의 홈런을 날렸고 로저 클레멘스는 41세 시즌에 사이 영상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약물 검사가 철저해지자 노장들의 활약은 확연히 줄기 시작했고 구단들은 신인 선수의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선수노조는 퀄리파잉 오퍼의 대상을 축소해주겠다는 사무국의 사탕발림에 속아 사치세와 지명권 손실을 연계시켰다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던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에런 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지에 앞서 3억 달러 계약을 맺은 야수 8명은 계약을 시작하는 시즌이 평균적으로 26세 시즌이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았던 배츠, 린도어, 시거도 28세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지는 내년이 31세 시즌으로 다른 3억 달러 야수들보다 5살이 더 많은 채로 계약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10년간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나이에 따른 조정 득점 생산력 변화입니다. 26세부터 시작되는 하향세는 30세 시즌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가 30세 시즌이었던 저지는 에이징 커브로만 본다면 실패가 확정된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을 지배한 가장 위대한 타자 2명은 엘버트 푸올스와 미겔 카브레라였습니다. 32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10년 계약을 에인절스와 맺었던 푸올스는 사실 FA 직전인 31세 시즌에 통산 1.050을 찍던 OPS가 0.906으로 급락하며 하향세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에인절스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계약을 했던 겁니다. 디트로이트는 카브레라에게 33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8년 계약을 줍니다. 카브레라 역시 31세 시즌부터 홈런이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지는 내년이 31세 시즌입니다. 아무리 저지가 지터 이후 처음으로 양키스의 프랜차이즈를 상징하는 선수가 됐고 올 시즌이 역사적인 시즌이었다고 해도 느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키스가 저지에게 준 10년 3억 6천만 달러 계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약인 걸까요? 하지만 저지는 푸올스, 카브레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푸올스는 2008 시즌이 끝나고 오른 팔꿈치 수술을 받습니다. 원래는 토미존 수술이 예상됐지만 푸올스는 3할 30홈런 100타점 기록과 2009년 WBC 참가를 위해 신경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푸올스는 되려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2009년, 2010년 2년 연속 홈런왕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푸올스 빠돌이었던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건 팔꿈치 수술 이후의 푸올스는 밀어친 타구의 비거리가 줄게 되면서 더 극단적으로 당겨치는 타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푸올스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건 2003년 23세 시즌에 처음으로 진단받은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결국 푸올스는 완전치 않은 팔꿈치와 족저근막염이라는 고질병을 가지고 30대 시즌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지는 2018년 공에 맞아 손목이 부러졌고 2019년은 다이빙 캐치를 하다 갈비뼈가 골절됐으며 2020년에는 갈비뼈 스트레스 골절을 당해 3년 동안 142경기에 결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은 건강했고 종아리 부상을 달고 사는 스탠튼처럼 고질적으로 다치는 부위가 없습니다. 키가 저지보다 1인치 작은 198cm로 저지의 롤모델인 데이브 윈필드는 비록 보스의 핍박을 받긴 했지만 31세부터 40세 시즌까지 연평균 149경기에 출전하는 롱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저지가 윈필드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거구이면서도 체중의 증가 없이 데뷔 때의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지의 미래가 긍정적인 두 번째는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푸울스가 부상에 쓰러졌다면 카브레라는 결국 자기관리 실패가 발목을 잡은 경우입니다. 포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타격 기술을 선보인 카브레라지만 카브레라가 사랑했던 술은 결국 카브레라의 몸매 변화를 불러왔고 카브레라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38세 시즌에도 39개의 홈런을 날렸던 프랭크 토머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지의 자기관리는 정말 지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지는 지난 6일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가 열린 템파 레이몬드 제임스 스타디움을 방문해 톰 브래디를 만났습니다. 이를 소개한 밥 클래피쉬는 브래디로부터 타이트엔드도 하는 투웨이 계약을 맺으라는 농담을 들은 저지가 브래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클래피쉬에 따르면 25살 때 브래디는 늘 어딘가가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래디는 이때부터 하루 9시간의 잠을 자고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술, 설탕, 유제품을 먹지 않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20대보다 건강한 3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트가 됩니다. 그런데 저지의 직업윤리가 브래디와 같기 때문에 브래디와 같은 롱런이 기대된다는 주장입니다. 저지에게 9년 계약을 주긴 했지만 저지가 마지막 4년에 해당되는 36, 39세 시즌에도 대단한 활약을 할 거라는 기대는 양키스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에 저지는 계약의 첫 5년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저지는 39홈런 98타점과 함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6.0을 기록했고 올해는 62홈런 131타점과 함께 승리 기여도 10.6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2022년이 다시 올 수는 없다고 해도 2021년과 같은 시즌을 5번 정도 더 보낸다면 저지의 계약은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저지는 평균 타구 속도에서 2017년 1위, 2018년 1위, 2019년 1위, 2021년 1위, 2022년 1위로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꾸준하게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아웃존 스윙률과 스프린트 스피드 등 컨택, 파워, 성구안, 주력 등 모든 부분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관리가 완벽한 저지가 건강만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저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로봇 심판이 도입된다면 저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판이 다른 타자들의 기준과 헷갈려 너무 낮은 공을 잡아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지가 지터와 가장 다른 점은 우승 반지입니다. 지터가 루키 시즌인 1996년을 시작으로 첫 풀타임 5년 동안 4개를 따내고 2000년에는 월드시리즈 MVP가 되는 반면 저지는 월드시리즈를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는 저지 혼자의 책임이 아니지만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이 타율 3할 8리, OPS 0.838이었던 지터와 달리 타율 2할 1푼 1리, OPS 0.77에 그치고 있는 저지는 양키스에게 우승을 선물할 수 있는 가을의 활약까지 더해져야 성공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저지는 지터로 은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수를 받고 은퇴하겠지만 지독한 악성 계약이 된 카브레라의 길을 따르게 될까요? 가장 좋아했던 선수인 푸울스의 몰락을 고통스럽게 지켜봤던 저로서는 저지가 꼭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